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자, 금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이 요즘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5년 5월 28일 금시세를 봤을 때 0.23% 하락했다고 합니다. 내가 팔 때 54만 9천 원, 그리고 내가 살 때는 63만 4천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금시세가 좀 떨어졌다라고는 하는데, 자,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금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프로 봤을 때는 2025년 1월달 국내 금시세가 이렇게 많이 높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값이 좀 떨어진 느낌이 드네,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근데 국제 금값은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세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우리나라 금값이 국제 금값하고는 엇갈린 시세로 지금 가고 있다. 여전히 버티는 그런 모양새인데, 하지만 한두 달 사이에 금값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금값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제 대략 1년치를 봤는데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앞으로 금값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끝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아니면 이대로 못 올라가고 조정기를 거쳤다가 오히려 하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는 2,669달러 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비해서 최고가 3,425달러 30센트거든요. 3,425달러 좀 넘는 가격대로 지금 4월 21일 날 최고가가 3,425달러 좀 넘은 가격으로 최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자, 근데 올해 초에는 2,669달러 였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아주 금값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을 사놓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후회가 될 정도로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대로 계속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금값이 이제 이만큼 많이 올랐어,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야 해서 떨어질 것인가, 한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조정을 지금 왜 받고 있는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금값은 왜 떨어졌나 라고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하락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 무역 협상이 막 서로 간에 뭐 간세 전쟁이다 뭐다 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다가, 자, 그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돼서 유럽과 미국 간 간세 협상이 진전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돼서 금값이 하락하는데 그 요인이 있다라고 또 보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5주 연속 ETF 자금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으로 5주 연속 ETF 자금이 유출돼서, 그래서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좀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때문에 금값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달러가 미국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자꾸 트럼프가 금리 내려라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 기대감으로.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반대로 금값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달러가 앞으로 강세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을 사야 할 때인가? 지금은 금을 사야 할 때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을 사야 할 때인가를 판단을 내리려면 앞으로 금값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을 만약에 사야 할 때다 그러면은 앞으로 금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았을 때 금을 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금값이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근데 주요 투자 기관 전망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요. 자, 금값이 앞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금이 이제 앞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런 의견을 내는 곳도 있긴 한데, 주요 투자 기관이 전망하는 부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티그룹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목표가 기존 3,150에서 3,5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받는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는 큰 하락폭은 없이 그냥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박스 내에서, 선생님 박스가 뭐예요? 라고 하실까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지지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박스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티그룹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발표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연말 전망이 3,700달러.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지만 그 ETF 자금이 다시 유입됐을 경우에 금값은 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요 투자 기관의 전망을 봤을 때는 금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겠다라고는 보지는 않네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그냥 시티그룹에서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러고요. 그리고 어느 지지선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반등하고, 또 어느 선에서는 부딪혀서 내려오고 하는 것을 당분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다시 자금이 재유입돼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보고서를 봤는데요. 그 시티그룹 보고서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언제 발표했냐면 그 며칠 전에 발표했어요. 며칠 전에 2025년 5월 25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금값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 전망이 3개월 목표가는 살짝 올렸어요. 그래서 3,150달러에서 3,5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3,100에서 3,500달러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 3,100달러고 그다음에 고점이 3,500달러. 네, 원래 여기 숫자 쓰고 이게 달러를 이렇게 앞에 뒤늦게 써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선이 형성이 되면서 3,100달러 아래는 잘 안 내려가더라. 요 3,100달러 아래는 잘 내려가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지지선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투자 수요가 여전하다. 이렇게 하락을 안 할 것 같은 이유가 투자 수요가 아직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값이 조정은 받더라도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국하고 인도가 금 주얼리, 목걸이든가 팔찌, 뭐 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산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인도하고 하면은 인구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둘 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이랑 인도에서 금 주얼리를 되게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금값이 또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 그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GDP의 약 0.5%가 지금 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50년간 최대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5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값이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시티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자, 그거는 뭐냐면 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회복을 하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으면 이 돈이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이런 거에 이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금을 팔고 주식을 사는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윳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요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금을 또 팔고 주식으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50년간 지금 최고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건 금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껏 많이 이제 샀으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서 금값이 오르지 못한다. 그래서 수요 둔화로 인해서 금값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의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에서 죽을 일을 많이 사는구나. 그게 또 금값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50년간 가장 사람들이 금을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연말까지 금값이 고공행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보고서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자, 근데 자, 금값 전망이 2025년 연말 목표가가 3,700달러. 훨씬 더 높죠. 아까보다. 자, 그리고 ETF 아까 팔아서 금값이 조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팔았던 부분이 다시 투자가 지금 조정받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할 경우에는 3,700달러가 아니라 3,880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상승 요인이 아직까지 많다라는 거예요. 상승 요인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중앙은행 여러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 이후부터 각국의 나라에서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금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ETF 투자자들이 복귀를 해서 다시 과거에 빠져나갔던 자금이 재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도 살려고 그러고 ETF 투자자들도 금을 살려고 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경쟁이 붙어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인 때문에 금값이 연말까지도 고공행진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간만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들도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야, 금이 정말 좋은가 보다라고 해서 개인들도 금을 사려고 하고 그리고 ETF 자금까지도 금을 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수요가 겹치면서 금값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보고서와 시티그룹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금값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네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이는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대폭락이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금을 어디선가 판다, 엄청 팔아 제낀다. 그러면은 금이 엄청나게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두 보고서에 따르면 하락 요인보다 그래도 금값 버티는 요인과 그 다음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더 있어 보이네요. 우선은. 자, 근데 반론도 있어요. 반론도. 자, 시티그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다.
자금이. 금은 금도 팔고 뭐 하니까 주식시장은 오르고 금값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박자가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박자는 이거네요. 금리 인하네요. 금리 인하. 분위기를 보면 금리 인하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지 간에 지금은 트럼프가 야, 제발 좀 금리 좀 인하하라라고 해도 지금 금리는 지금 좀 인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장기적 금값 상승세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금을 사야 된다라고 의견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면은 난 더 기다렸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 기다렸다가 금을 사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이런 보고서라든가 이런 의견을 내는 전문가라든가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댓글로도 또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금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본 걸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값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주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수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미국 재정이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국가 채무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 간당간당 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가 앞으로 약세일지 아니면 강세일지, 그죠? 달러가 강세라 그러면은 금보다 달러에 더 수요가 몰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지 강세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금값이 조정을 받은 거 조금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전쟁 부분에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끝나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중동 전쟁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장기전으로 간다. 다시 악화일로로 간다. 그러면 금값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이스라엘 쪽과 가자 지구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앞으로 둔화될지 아니면 회복될지, 자, 이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돈은 안전 자산으로 갈 수 있고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좋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때는 금을 팔고 위험 자산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시티그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100달러는 지지할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100달러가 지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만약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앞으로 상승폭이 이제 커질 수 있는가 아닌가는 3,500달러. 그러니까 박스권의 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지. 그래서 3,500달러 돌파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3,100달러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3,500달러를 돌파하는지 보면서 판단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값이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변수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금값이 어떤 요인으로 가장 금값에 끼치는 요인이 어떤 것이 가장 클 것인가? 난 이런 거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금값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에 관한 모든 지식의 파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